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방금 전에 장이 끝난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크게 어떤 거래량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결국에는 이 보합으로 이제 장을 마감을 했는데, 물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아쉬운 하루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까지 이 NFT와 게임주 위주로 대부분의 수급이 쏠렸던 반면에,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도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들어왔던 이 수급이 다시 이 국내 제약바이오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 이런 시그널을 포착을 했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 제가 기술적으로 일일이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다가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해하시기 편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이 HLB 그룹주에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오늘 기록을 했는데, 이 HLB 그룹주 뿐만 아니라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 이 한국 BNC도 대표적인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17%까지 이제 상승이 나와줬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들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뭐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다날부터 해서 비덴트, 초록뱀 미디어까지 우선 이 NFT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넥슨 GT라든지 위메이드 맥스 같은 이런 게임주들도 오늘 이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유독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돈의 흐름이 순환매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래도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나란히 이 보합권으로 끝나면서 그래도 아쉬우실 텐데, 일단 오늘 지수를 잠깐 보시면, 자, 이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이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8%나 지금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오늘처럼 보합만 유지를 해줘도 사실 이게 약간의 상승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자, 이렇게 조금이나마 제가 위안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수가 빠진 부분이 이제 바로 이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제 잡히질 않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중증 환자가 1000명대를 육박하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거의 지금 비상 상황이고 병상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미 국내 이제 중증 환자를 위한 이 중환자실이 거의 이 절반에 해당하는 이 50%가 코로나 중환자를 위해서 지금 배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 코로나가 아닌 일반 중환자가 들어갈 이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될 수도 있는 이 비상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당연히 이 오미크론을 포함해서 델타 같은 여러 변이가 계속해서 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제가 기껏해야 이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머크사와 화이자의 이 경구용 치료제는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결국에는 이 경증 환자를, 즉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 내년에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이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까지 전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확보한 이 내부 자료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매출을 확정할 수 있는 이 수치가 이미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레키로나가 이 미국의 FDA에 결국에는 승인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내년에 이 상반기 레키로나의 정확한 추가적인 이 매출액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바로 이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죠. 바로 뭐냐면 이 내년 JPM 컨퍼런스에 참석할 국내 바이오 기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JPM 컨퍼런스가 뭐죠? 바로
이 JP모건 헬스케어죠.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제약바이오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이 셀트리온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불참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공식적으로 이 셀트리온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 진행 중인 신약 개발에 이 매진하기 위해서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신약이라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공식적인 이유인데, 바로 이 셀트리온이 JP모건 자체에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첫 번째 공식적인 이유는 이 셀트리온이 참석하지 않는 이 진짜 이유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건데, 왜 그러냐, 왜 이 셀트리온이 이 JP모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느냐,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20년 12월 30일 기사예요. 작년 12월이죠.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JP모건 보고서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불참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 12월에 이 JP모건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즉 목표 주가를 낮추는 이 보고서를 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반발을 해서 이제 불참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최근에 한 두 번 연속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제 보고서를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10년 만에 셀트리온이 최초로 이제 불참을 했던 건데, 작년에도 이유는 똑같았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 때문에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올해는 이 레키로나가 아니라 흡입형 이 레키로나 치료제 개발 때문에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호재성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해당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 셀트리온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컨퍼런스에 불참했을 때도 셀트리온 주가에 크게 영향이 없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와 이 흡입형 레키로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기회장인데, 사실 지금의 이 레키로나를 갖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치료제고, 특히 최근에 이 유럽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죠. 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 EMA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셀트리온 내부 자료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 내년에 어마어마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했던 2분기 이후의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천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셀트리온은 이제 이 레키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 매년 최소한 2천억의 정기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게 된 건데, 제가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1,500억이든 2천억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 셀트리온이 그리고 있는 사이즈 자체가 조 단위로 넘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상치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코액 뿌리는 흡입형 백신이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치료제 또한 주사형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이 연구 결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미국 예일대에서 최근에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 흡입형 백신과 치료제가 왜 기존에 이 먹는 이 알약 치료제나 주사형 치료제보다 왜 효과가 있냐? 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사형 레키로나 치료제 매출보다 앞으로 이 임상이 진행이 되고 긴급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흡입형 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가 왜 더 많은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람 몸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만약에 현재처럼 이 주사제로 이 레키로나를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 전체에 이 혈액을 통해서 항체가 생기게 된다. 자, 근데 이와 반면에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코로 흡입하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이 코 쪽 있죠? 이 코 부분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흡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 폐,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바이러스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폐에서 한마디로 오랜 기간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코로 주입을 하게 되면 특정 부위에 직접적으로 이제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로 이어지냐면요, 우리 몸 전체에 대한 부작용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왜냐면 우리 몸 전체에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엄밀히 따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생기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 코나 폐에 이 코로나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 항체가 집중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그리고 다른 이미 승인받은 이 백신들이 그리고 치료제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흡입형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한마디로 획기적으로 이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다시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과 동시에 결국에는 몇 년 뒤에 종식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 전 세계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즉 이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지만, 내년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와 그리고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 흡입형 치료제, 흡입형 레키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을 시킬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레키로나가 경증이 아니라 중증에도 처방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레키로나에 대한 진짜 평가는 바로 내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까지 이 국내에서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개발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이 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 이 흡입제형 레키로나가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신원생명과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이런 기업도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이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의 대장주는요, 우리의 이 셀트리온과 진원생명과학이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됐을 때, 내년 1월 중순쯤이 됐을 때 제가 했던 이 얘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은 제가 얼마나 저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이 셀트리온의 이 흡입제형 레키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 호주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제가 확보한 이 내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력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요, 이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이 임상 1상 이후에 2상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이때의 연구 데이터 결과, 그 다음에 이후에 3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일정이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이 시장에 이 정보가 나올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임상 일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셔도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운이 좋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이 지금까지 중간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여기 제가 적어 놓을게요. 제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이 흡입제형 레키로나의 앞으로의 임상 일정과 그동안에 나온 이 중간 데이터 결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미국 FDA 승인 일정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마찬가지로 저에게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제 보내드린 자료와 오늘 보내드리는 이 자료만 두 가지만 갖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2022년 상반기면 1월부터 6월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오히려 어렵게 차트를 가지고 내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세력들이 이 영상이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지 마시고 이 자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과 영상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 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